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국 제품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품질의 대명사였던 일본 가전이 이제는 겨우 이름만 남은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TV, 노트북, 세탁기, 스마트폰. 불과 20년 전만 해도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말은 최고 품질의 보증서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니는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되었고 샤프는 대만 기업에 팔렸으며 도시바와 파나소닉은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 소비자들이 이 쓰라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일본 제품이 세계 최고라고 믿으며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잃어버린 시장을 누가 차지했을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삼성과 LG가 세계 TV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고 일본 브랜드들은 이제 한국 기술을 빌려 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소니조차도 자사 프리미엄 TV에 LG, OLED 패널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일본 소비자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일본의 시대는 끝났고 한국의 시대가 왔습니다. 더 이상 일본 브랜드니까 믿고 산다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일본 제품을 사는 것이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선택이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일본인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토 마사키, 도쿄에 사는 36세 마케팅 디렉터입니다. 일본 최대 광고대 행사에서 일하며 전자제품과 가전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었다고는 하지만 저는 일본의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만큼은 여전히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저의 직업은 그 우수성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고 그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희 집은 일본 브랜드 천국이었습니다. 거실에는 파나소닉 비에라 TV, 주방에는 히타치 냉장고, 아버지의 오디오 시스템은 테크닉스, 어머니의 카메라는 캐논이었습니다. 일본 브랜드가 아닌 제품은 찾아볼 수 없었죠. 일본 브랜드는 세계에서 최고야. 다른 나라는 따라올 수 없어.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였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일본 전자제품이 세계 시장을 지배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했습니다. 우리 광고대 행사가 담당하던 일본 가전 브랜드들이 하나둘씩 해외 브랜드의 마케팅 예산을 빼앗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에 마케팅 예산을 줄이는 것뿐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사업부를 매각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삼성과 LG의 마케팅 전략을 벤치마킹하자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상승했는지 분석해봐야 해. LG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은 정말 뛰어나. 한국 기업들의 소셜미디어 활용법을 배워야 해 같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한 회의에서 폭발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광고회사인데 왜 한국 기업을 벤치마킹하려는 거죠? 일본 브랜드의 우수성을 제대로 알리는 게 우리 일 아닌가요? 그러자 부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사키 씨,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가전 브랜드가 어디인지 아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일본 가전 브랜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일본 경제가 침체되었다 해도 일본 가전만큼은 여전히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파트에 TV가 고장났습니다. 6년 전 구입한 소니 브라비아였죠. 그리 오래된 제품은 아니었지만 갑자기 화면이 깜빡거리더니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새 TV를 사야 했고 저는 당연히 일본 브랜드를 고려했습니다. 한국 제품은 아예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내가 마케팅 전문가인데 당연히 일본 브랜드를 사야지. 샤프든 소니든 파나소닉이든 일본 브랜드가 최고니까. 이건 단순한 가전제품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제 신념과 자부심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파나소닉의 최신 OLED TV를 선택했습니다. 고가의 프리미엄 모델이었고 일본 브랜드라면 품질은 보장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주문했고 배송과 설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TV를 설치한 첫날 화질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사용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TV 기능이 생각보다 느렸고 앱 로딩 시간이 길었으며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 시 간혹 버퍼링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 연결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기기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한 달 후 친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는 최근 LG OLED TV를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호기심에 그의 집에 방문했고 그의 TV를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넷플릭스 콘텐츠를 재생했는데 화질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특히 어두운 장면에서 디테일 표현과 색감이 훨씬 뛰어났고 스마트 기능은 제 TV보다 훨씬 빠르고 직관적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LG야? 제 의심을 느끼셨는지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국 제품이야. 사실 네가 사용하는 파나소닉 OLED도 패널은 LG에서 만든 거 알아? 이게 무슨 말이지? 그건 말도 안 됐습니다.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파나소닉과 소니의 OLED TV는 LG 디스플레이의 패널을 사용한다. 일본 TV 브랜드들 핵심 부품을 한국과 중국에서 조달.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비싼 돈을 주고 산 일본 브랜드 TV의 핵심 부품이 사실은 한국 기업에서 만든 것이었다니. 더 충격적인 것은 LG OLED TV가 제 TV보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더 좋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케팅 전문가로서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파나소닉이 LG 패널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다른 일본 브랜드들은 어떤지 조사했습니다. 더 끔찍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도시바는 TV 사업을 중국 하이센스에 매각되었습니다. 샤프 기업은 2016년 대만 폭스콘에 인수되었고 히타치 기업은 가전사업 분야에서 대부분 철수하였습니다. JVC 역시 TV 사업에서 철수하였으며 파이오니어는 플라즈마 TV에서 철수하고 오디오 위주로 축소 전환했죠. 소니는 이미 많은 TV 라인의 LG 패널을 사용 중이었어요. 일본 전자산업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일본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기술력의 우위가 완전히 상실된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일본 브랜드라고 믿고 구매했던 제품이 사실은 한국이나 중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그 충격이 너무 커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순수하게 일본 기술로만 만들어진 가전제품을 찾기가 어려워진 것이었습니다.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그럼 세계 가전 시장은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지? 다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4년 세계 TV 시장 점유율을 찾아봤죠. 1위 삼성 33.2%, 2위 LG 16.7%, 3위 TCL 중국 11.9%, 4위 하이센스 중국 10.2%, 5위 소니 5.8%, 삼성이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고 LG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일본 브랜드는 소니 하나만 간신히 5위권에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 제품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일본보다 뛰어난 게 무엇이 있다고? 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이 세계 가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TV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일본이 강세였던, 아니 일본이 주도했던 분야들이 모두 한국에 넘어갔습니다. 마케팅 전문가로서 저는 이런 시장 변화의 원인이 궁금했습니다. 단순히 제품 성능의 차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이 왜 갑자기 일본 제품 대신 한국 제품을 선택하게 된 것일까요? 저는 삼성과 LG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한국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본 기업들이 마케팅 예산을 대폭 삭감할 때 삼성은 오히려 브랜드 마케팅에 더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한 전략이었습니다. 둘째, 메시지의 차이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전통과 신뢰성을 강조했다면 한국 기업들은 혁신과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소비자들에게 일본 브랜드는 부모님 세대의 브랜드로 인식된 반면 한국 브랜드는 미래 지향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셋째,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이었습니다. 삼성은 올림픽 공식 스폰서로 활동하며 전 세계 인지도를 높였고 유명 축구 클럽과 스포츠 스타들을 광고 모델로 활용했습니다. 이런 글로벌 전략은 일본 기업들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넷째, 디지털 마케팅의 차이였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를 활용한 한국 기업의 마케팅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이었습니다. 삼성과 LG는 젊은 층과의 소통에 성공했지만 일본 기업들은 전통적인 광고 매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과의 시너지였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 인기는 한국 제품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삼성과 LG는 이러한 한류 열풍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했습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제품의 우수성만으로 승부하려 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소비자의 감성과 라이프 스타일까지 공략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팔지 않고 브랜드 스토리와 경험을 판매했습니다. 이 모든 조사와 분석 이후 저는 직접 한국 제품을 경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파나소닉 TV는 계속 사용하기로 하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을 교체할 때 삼성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노트북을 개봉하는 순간부터 차이를 느꼈습니다. 패키지 디자인부터 제품 외관까지 모든 것이 세련되었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전원을 켜자 부팅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고 인터페이스도 직관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디스플레이 품질이었습니다. AMOLED 스크린은 색상 표현력이 뛰어나고 선명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용하던 일본 브랜드 노트북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이건 단지 최신 모델이라 좋게 느껴지는 것뿐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가격대의 최신 일본 브랜드 노트북과 비교해봐도 성능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배터리 지속시간, 화면 품질, 처리 속도 모두 삼성 제품이 우수했습니다. 한 달간 사용한 후 저는 스마트폰도 삼성 갤럭시로 교체했습니다. 같은 경험이 반복되었습니다. 카메라 성능, 배터리 수명, 화면 품질 모두 제가 이전에 사용하던 일본 브랜드 스마트폰보다 뛰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일본 제품과 한국 제품의 차이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 제품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변화가 단순히 제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한지 확인하기 위해 저는 작은 소비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인 30명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전자제품 브랜드와 만족도를 물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응답자의 60% 이상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한국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중 80%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응답자들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일본 제품은 비싸고 보수적, 한국 제품은 혁신적이고 가성비가 좋다. 중국 제품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같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브랜드 선호도를 넘어선 패러다임의 변화였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조차 더 이상 무조건 일본 제품을 신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객관적인 기준으로 제품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과 전자제품 매장을 방문해 관찰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삼성과 LG 제품 코너는 항상 사람들로 붐볐고 일본 브랜드 코너는 상대적으로 한산했습니다. 판매사원들도 한국 제품을 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삼성 TV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모델입니다. 일본 브랜드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스마트 기능이 더 우수해요. LG OLED는 현존하는 최고의 화질을 자랑합니다. 소니도 같은 패널을 사용하지만 가격은 더 비싸죠. 이런 변화는 일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일로 방문한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도 비슷한 트렌드를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브랜드의 위상이 상승하고 있었고 일본 브랜드는 점점 더 구석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전자제품 시장의 변화와 더불어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도 일본에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마케팅 전문가로서 특히 주목했던 부분입니다. 도쿄 거리를 걷다 보면 어디서나 한국 문화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신주쿠와 시부야의 대형 전광판에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광고가 가득했고 한국 화장품과 패션 브랜드 매장이 늘어났습니다.
카페와 레스토랑에서는 자연스럽게 K-POP 흘러나왔습니다. 식당가에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한국 음식점들이 급증했고 항상 긴 대기줄이 있었습니다. 특히 2030 젊은 층 사이에서 한국 문화는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음식을 먹으며 한국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젊은 동료들과 이야기해보니 그들은 한국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 제품에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K-POP 아이돌이 삼성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같은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의 힘이었습니다. 한국은 문화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성공했고 이는 제품 판매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반면 일본은 과거의 문화적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 강국으로 한국이 일본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마케팅 전문가로서 저는 이런 문화적 영향력이 기업의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문화와 제품을 완벽하게 연결시키는 전략을 구사했고 이것이 그들의 글로벌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발견과 경험을 통해 저는 제 마케팅 철학을 완전히 재고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브랜드의 마케팅을 담당하며 저는 일본 제품은 세계 최고의 품질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메시지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회사에 돌아와 저는 일본 가전 브랜드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닌 현재의 강점에 집중하고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하며 젊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메시지를 개발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본 제품이니까 최고라는 메시지로는 경쟁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가치와 차별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 제안에 대부분의 동료들이 동의했지만 일부 고위 임원들은 여전히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일본 제품의 우수성은 변함없어. 우리는 그저 그것을 더 잘 알리는 방법을 찾아야 해. 이런 반응은 일본이 직면한 문제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태도가 일본 기업들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일본 가전 브랜드들이 다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들이 어떻게 짧은 시간에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배우려 했습니다. 어느 주말 대학 동창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전자제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들 요즘 어떤 TV 써? 누군가 물었습니다. 친구들의 대답이 저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나는 삼성 QLED. 우리 집은 LG OLED. 우리도 LG. 6명 중 4명이 한국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소니와 파나소닉이었지만 그들조차도 다음 TV는 한국 제품으로 바꿀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사키, 넌 TV 뭐 써? 너 마케팅 일하니까 최신 트렌드 다 알 거 아니야?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파나소닉 TV를 쓴다고 말하면 혹시 구식으로 보일까 걱정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일본 제품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사실 나도 얼마 전에 LG OLED로 바꿨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깊은 정체성 위기에 빠져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본 마케팅 전문가로서 저는 더 이상 자신 있게 일본 제품을 추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파나소닉 TV를 팔고 새로운 LG OLED TV를 구매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교체가 아니라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LG OLED가 배송되었습니다. 설치를 마치고 전원을 켰을 때 그 선명한 화질과 빠른 반응 속도에 저는 말 그대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전 TV와는 차원이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게다가 가격은 제가 산 파나소닉보다 20% 저렴했습니다. 마케팅 전문가로서 저는 이 상황을 분석하고 일본 기업들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일본이 다시 세계적인 가전 강국으로 돌아오려면
몇 가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일본 제품이니까 최고라는 신화는 통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품질과 혁신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둘째, 의사결정 과정에 혁신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빠른 의사결정으로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복잡한 결제 과정과 합의 문화에 묶여 있습니다. 셋째, 젊은 소비자를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본 기업들은 주로 40-50대를 타겟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소비를 주도할 2030세대를 공략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넷째, 글로벌 마케팅 전략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브랜드 스토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다섯째, 문화적 영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일본은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서 여전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자산을 제품 마케팅과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했지만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관행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LG TV를 구매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도 삼성 갤럭시로 바꾸었고 냉장고를 교체할 때도 LG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는 일본 가전 브랜드의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더 이상 전통과 신뢰가 아닌 미래를 위한 혁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글로벌 소셜미디어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이제 저는 솔직하게 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TV를 산다면 LG나 삼성이 최고의 선택이야. 일본 브랜드들은 아직 따라가는 입장이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매우 불편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적이 아니라 누가 더 좋은 제품과 경험을 제공하느냐입니다. 저는 일본인으로서 우리나라의 가전산업이 쇠퇴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더 큰 쇠퇴를 불러올 뿐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성공에서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들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글로벌 리더가 되었는지, 어떻게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연구해야 합니다. 경쟁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진정한 경쟁력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밤 LGTV로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합니다. 가끔은 일본 가전의 전성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도 봅니다.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교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마케팅 전문가로서 이것은 제가 일본 기업들의 부활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가장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 됩니다. 일본 가전의 몰락과 한국의 부상,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인 마케터의 거침없는 사연을 들으셨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소중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해외 감동 사연을 진하게 담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